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산소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요거는 사실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 생명과학 2에 나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인지질과 단백질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덩어리가 탕 세포막에 박혀있는 이것은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요 니은 이렇게 생긴 것이 인지질이죠. 그래서 인지질은 사실 이렇게 머리와 꼬리로 구성이 되어 있죠. 머리와 꼬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머리는 인산, 그리고 여기 꼬리는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산은 친수성, 그리고 지방산 부분은 소수성으로 물과 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수성인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통과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선 산소 이동을 나타낸 거고 산소는 지금 이렇게 세포막을 통과했어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했다. 이것은 확산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인지질이다. 기억은 단백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틀렸겠죠. 산소의 이동 방식은 확산 맞죠?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 확산. 그래서 ATP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물질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물질도 있고요. 단백질을 통과하는 물질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촉진확산이라고 하고 단순확산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생명과학 2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통합과학 내용 중에 4번이 있어요. 자, 4번은 또 지구과학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긴 한데 지질시대에 일어나는 해양생물과의 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각각 1, 2, 3은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당연히 발생한 1번이 고생대가 되겠고 두 번째가 중생대, 그리고 세 번째가 신생대겠죠. 자, 1은 고생대다. 그래서 맞고요. 3시기에 신생대 시기에 공룡이 번성하지 않았죠. 신생대가 아니라 공룡이 번성한 시대는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백악기. 자, T1일 때 대멸종이 여기에 생물이 확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생물이 확 줄어들었다.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자, 언제 일어났냐? 고생대 말기에. 고생대 말기에 해양생물이 멸종한 대멸종이 이때 일어났다라는 것도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안 풀었던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8번은 여러분 요거 이제 진화할 때 했던 문제이죠. 세균 집단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세균 증식, 항생제 사용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요.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과 없는 세균을 동시에 그런데 기억을 처리했더니 항생제 내성 세균이 훨씬 수적으로 더 많이 남았죠. 나머지는 여기 많이 틱틱틱틱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은 항생제를 사용한 것이 되겠죠. 니은은 그리고 나서 세균이 증식을 한 거죠. 더블 계속 증식을 해서 수가 늘어났어요. 자, 기억, 항생제 사용에 의해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의 비율이 증가했죠. 상대적인 비율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은 세균 증식 맞고요. 이 세균 집단에서 항생제 내성에 대한 변이가 생겼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균이 증식되었다. 그래서 요 세균에 항생제를 처리했을 때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이 증식을 했고 결국에 자연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통합과학에 나와 있던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을 넘기시면 12번 문제도 이제 또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과 관련된 문제죠. 핀치의 무리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갈라파고스 군도의 먹이 환경이 서로 다른 섬으로 이주한 뒤 각각 자연 선택이 일어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핀치 개체 사이에서 생존 경쟁이 일어났겠죠. 먹이와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부리의 모양이 어떻냐에 따라서 이렇게 먹이가 달라졌다. 다윈은 자연 선택을 진화 요인으로 설명했죠. 먹이의 종류는 자연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건 사실 읽어보면 충분히 답을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4번. 다음은 효소 X를 이용한 사례입니다. 싹을 틔운 보리의 가루를 넣은 물과 쌀밥을 섞은 후 일정한 온도에 두면 싹튼 보리에 있는 X, 자, 효소 X에 의해 녹말이 몇 당으로 분해되는 반응. 자, 이 식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자, X라고 하는 건 효소죠. 그래서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 맞습니다. 기억,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한다 라고 했죠.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됐을 때 자,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요거는 이제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는 거죠. 분해되는 거니까. 활성화 에너지 언덕이 있다면 이 언덕을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낮춰주는,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가 빨간색 그래프, 없을 때가 파란색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식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촉매로 작용한다. 촉매는 이제 빠르게 반응을 해주는 역할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이에요. 자, 겉껍데기를 제거한 같은 크기의 달걀 2개를 준비했고요. 질량도 측정했어요. 자, 비커 A와 비커 B. 자, 비커 A와 B에 각각 증류수 그리고 10% 소금물 중에 하나를 넣었어요. A, B에 달걀을 넣고 일정 시간 후 달걀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자, 원래 달걀 사이즈가 이렇다면 A는 질량이 어떻게 됐냐면 증가했대요. 증가했어요. 오, 이렇게 커졌어요. 그리고 B는 이렇게 쭈그러들었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질량이 증가했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고, 얘는 뭔가 빠져나갔다는 거죠. 물이 빠져나간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H2O라고 하는 이 물이 달걀 안으로 삼투현상에 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농도가 어떨 때? 그렇죠. 밖에가 낮을 때 우리가 삼투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용매인 여기서 물이 되겠죠.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합니다. 물이 이동. 이것도 물론 확산의 일종이에요. 삼투현상도. 그런데 이제 용매의 이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낮은 쪽이 여기는 어디가 되는 거죠? 바깥쪽이 됩니다. 여기가 저농도, 여기가 고농도. 여기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달걀 알이 저농도고 밖이 고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 소금물이 여기가 되겠고 여기는 증류수가 되겠죠. 자, 기억 10% 소금물을 넣은 것은 A가 아니라 B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다에 B에서 달걀 안에서 밖으로 물이 이동했다. 안에서 밖으로 이동했죠. 다에 A, B 모두 삼투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삼투라고 하는 것은 반투과성 막. 그래서 겉껍데기 제거한 이 달걀 안에 이 반투과성 막이 있어요. 반투과성 막이 존재하고 이 반투과성 막을 중심으로 농도가 예를 들어 여기가 증류수고 여기가 10% 소금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물이 처음에 이만큼이었다면 물이 낮아지고 얘는 더 높아지겠죠. 왜? 물이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높이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삼투현상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안 풀었던 문제 17번과 20번을 풀이해 볼게요. 자, 17번은 사람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거고 A, B 단백질의 단위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3개씩 끊어주죠. DNA는 2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RNA, 즉 DNA에서 RNA를 오는 이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나요. 자, 이렇게 핵이 있으면 이 안에서 DNA가 존재하고 이 DNA에서 RNA로 전사합니다. 물론 mRNA로요. 그리고 나서 이 mRNA가 세포질로,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합시다.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때 이제 여기서 번역이 일어나죠. 번역이 일어나면서 전사가 일어나고 번역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단백질이 쭉쭉쭉쭉 합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은 번역 과정이다. 그래서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나고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DNA 2가닥 중에 하나를 주연 가닥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요거를 보면 어떤 가닥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요거랑 상부적인 결합은 여기 지금 기역 가닥 같은 경우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니은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A랑 상부적인 결합은 뭐가 되죠? 네, T입니다. T랑은 네, A죠. G랑은 C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T와 A, A와 U, C와 G. 물론 RNA는 T 대신에 U를 쓴다는 거. 그래서 니은을 주연 가닥으로 전사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CAA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G, 그쵸? T 대신에 UU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TG는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A에 대한 건 T가 아니라 그쵸? U. 그 다음에 T는 A, G는 C. 그래서 여기가 UAC가 됩니다. 이렇게 RNA의 요 세 개의 염기를 코돈이라고 하죠. 코돈. DNA의 세 염기를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고요. 얘는 코돈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핵에서 전사가 일어난다. 아까 얘기했죠? 핵에서 전사가 일어난다. A와 B를 지정하는 코돈은 자, 스몰 a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스몰 a 요거 A, U, G. B는 UAC. 그러니까 틀리네요. DNA 가닥, 기억, 니은 중 전사에 이용한 가닥은 뭐다? 니은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자,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의 일부로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 니은은 연소와 광합성 중에 하나네요. 그럼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것은 연소가 아니라 광합성이겠죠. 따라서 기억이 광합성이고 니은은 연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연소는 이제 화석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기권으로 C, 탄소가 이동합니다. 자, 기억은 광합성이다. 그래서 틀렸고, 니은이 연소를 많이 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생물권은 기권, 수권, 직권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1 학력평가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